네, 나비처럼 훨훨 날아들어온 나비효과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의 이슈 효과 바로 저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관심을 받는 계기가 생길 때 준비된 자들이 그 기회를 딱 잡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3월 20일 삼성전자의 단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주연은 바로 삼성전자였고요. 연출은 젠슨 왕이었습니다. 3월 20일 젠슨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 굉장히 크다. 이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이날 무려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는 거의 상한가를 찍은 듯한 느낌이었고요. 본전을 찾은 많은 분들이 또 매도를 하고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이날 특히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꿈틀하면서 CXL 관련주들이 유달리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엑시코는 무려 16%나 올랐고 YIK는 12%, 솔브레인도 7%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또 기록을 세우는 목소리들이 또 나왔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까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시간 외에서 15%나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제대로 된 신호탄을 확 하고 쏴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하면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상대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투자 그룹이죠. 시티그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이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는 더 긍정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아픈 손가락 낸드마저도 현물 가격이 5%나 점프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mem콘이 있죠. 2023. 그래서 삼성과 그 안에서도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앞으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 mem콘이라는 거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em콘이라는 게 유독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까 mem콘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mem콘이라는 거는 메모리 컨퍼런스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위치가 되고요. 일정은 한 이틀 동안입니다. 파트너가 메인으로는 삼성전자고 2024년 올해는 CXL이 중점 논제가 됩니다. 메인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애플과 테슬라, 인텔, AMD 그리고 화웨이 등이 있습니다. 정말 큰 빅테크 기업들의 대거 참석률인데요. 삼성전자와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AI 기업들 간의 이날 협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CXL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HBM도 그동안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CXL은 뭔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트북과 PC 그리고 스마트폰 용량이 무한대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동안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CXL인데요. C 컴퓨트라는 연산 익스프레스 2의 고속 그리고 링크의 연결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빠르게 연결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뜻이 CXL입니다. 이번 mem콘 2024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건 바로 AI 때문입니다. 지금 AI 열풍이 정말 뜨겁죠. 연평균적으로 36.6%씩 성장세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비용 절감에 최적인 게 바로 CXL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CXL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에 CXL에 처음 뛰어들었고요. 지난해 8월부터는 CXL 메모리 시제품을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 정도면요, 하반기에 CXL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런데 SK하이닉스보다도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업계 최초로 CXL을 개발을 했고요. 이미 시작을 해서 CMMD 그리고 CMMDC까지 개발한 상황이고 2023년 5월에는 CXL 2.0까지 성공을 하면서 지금 상용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한 발짝 놓친 시장을 또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욱더 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다음 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CXL로 판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TSMC 회장 모리스 창을 이제 영입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영입을 하지 못했고 그게 참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수를 좀 만회하려고 2024년 2월에 송택상 상무를 경쟁사 전문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산하 D램의 메모리 솔루션 개발팀 조직장으로 영입을 한 거고요. 정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굵은 잔뼈를 갖고 있는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램버스에서 CXL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등 노하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온다면 CXL 안에서도 정말 전문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XL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반도체 업계, 올해 시장 개화 전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에서 올해 말에 시에라 포레스트처럼 CPU를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CXL 2.0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젠5 기반의 CPU 3분기 생산을 하면서 CXL 2.0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em콘 2024도 함께 열리고 반도체 시장도 좋다라고 하면은 CXL 관련주들을 한 번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 번째로는 CXL 관련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CXL 관련주들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다른 대안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장면이 싫다면 짬뽕을 드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리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예상보다 흑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2분기 이후에도 그 성장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CXL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KB증권과 DS투자증권의 의견을 볼까요?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우려가 기대로 전환되고 밸류업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업황 개선 구간에서 지금 돋보이는 매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과연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외국 증권가의 시각 JP모건을 봤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이번에 overweight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도 좋고 그럼 SK하이닉스는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냥 점유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더 커지면서 반도체 전체적인 투심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반도체 좋다. 삼성전자도 좋다.
근데 CXL은 나는 투자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칩 마하 2를 최초로 공개를 하고 반도체 세계 1위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작을 하고 내년 초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을 제가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주들 정리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쭉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되돌아보기 재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라 볼까요? 삼성전자 DS 부문의 사장은 2, 3년 내에 세계 반도체 1등을 다시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다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는 전통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미국과 최근에 관련된 두 이슈거리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화웨이 반도체 협력사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백악관 인텔의 200억 달러 지원 칩스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관련주들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 인텔의 200억 달러 지원했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는 인텔을 고객사로 둔 한국의 관련주들을 한번 아래 초록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이슈에 시장이 초점을 둘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 안에서 돌고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뷔페처럼 다양한 분야 안에서 어디를 집중할지 한번 여러 개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어디를 보면 좋을지는 매니저님들과 MC님들 그리고 혜리님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다. 할 게 없어요. 네. 설명을 다 해주셔갖고 사실 말할 게 없어요. 네. 이제 저 관련주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특히나 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다 나왔어요. 네. 오늘은 약간 반복된 내용을 말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매니저님, 네. CXL만큼은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선점을 해서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팩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탈환하면 너무 좋겠죠. 네. 그 중에 이제 CXL이 그 1위를 탈환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말했으면 다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그 CXL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도 CXL에 대한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mem콜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엔 관심이 그렇게 없던 컨퍼런스였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사실 자존심을 굽히고 이제 HBM 우리가 늦었다. 반성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역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게 CXL인 건 맞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먼저 2021년도부터 CXL을 개발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가장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물론 당연히 앞서 있다라는 게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여러 컨퍼런스라든지 페어들에서 말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미 개발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협력사들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가시화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인텔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AMD라든지 CX 2.0을 적용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본격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 시장이. 주식은 항상 재료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CX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1등을 할 겁니다. 와. 매니저님께서는 삼성전자 믿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황봉님께서는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CXL 조금 상용화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시각이시죠. 이거 분장실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데이터 양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게 될까라는 사실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하1 같은 경우도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해봤더니 압축 기술이더라고요.
모든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전송을 시킨 다음에 이걸 압축 데이터를 풀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과연 시연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화하지만 뭐든지 저희가 보잖아요. 개화 시기 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은 했어요. 그럼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리님, 네. 이쯤에서 삼성전자 끌리십니까? 안 끌리십니까? 굉장히 끌려요. 저는 이 중간에 앉아서 그런지 아무튼 이 양측의 주장이 딱 중간인데요. 저는 CXL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용량이 너무 부족하고 좀 무한대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저장 공간 부족 이런 거 뜨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지만 어쨌든 된다.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혜리님께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20일 날 5% 이상 뛴 날 사실 많은 개인들은 파셨어요. 아, 드디어 본전을 찾았다라는 이런 심리였거든요. 근데 저 또한 거의 이제 본전에 가까워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런 분들의 심리를 반영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잠시 CXL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사실 CXL이 지금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근데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면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사업부를 보면 뭐 휴대폰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뭐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가전제품은 뭐 항상 오히려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고 문제는 이제 반도체인데 레거시 쪽이 원래 안 좋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낸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디램이 먼저 가격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낸드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적자를 만드는 가장 큰 지금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HBM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당연히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리스크가 다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CXL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기술들이 보면 PIM이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원 넘게 사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10만 원 넘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기존에도 한번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8만 원대에서 한번 내려왔었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한 거죠. 8만 원 정도 오면 또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일단 팔고 눌림을 또 공략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단기 전략으로 들어가기에도 뭐 좋긴 해요. 눌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 천천히 담아가기 굉장히 좋지만 저는 사실 이거 적금 대신에 충분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적이야 뭐 계속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술로 해서 점유율 특히나 CXL, 뭐 PIM이든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양산이 되고 실제 적용이 되고 그게 실적까지 이어지게 되면 레벨업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넘게 가야죠. JP모건이 괜히 뭐 올렸겠습니까? 증권사에서도 거의 뭐 삼성전자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테마주 사시는 게 아니에요. 삼성 안마음이다, 여러분. 네. 삼성을 믿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8만 원이 딱 느낌이 뭐냐면 38선. 야, 요거 넘냐 안 넘냐 요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좋게 보는 게 뭐 삼성전자 저도 뭐 보고서 많이 봤지만 현대자동차하고도 또 협업하고 있거든요. A920이라는 또 AP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장 사업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매출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뭐 전장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요즘 자동차 타시면은 와, 이게 자동차야 뭐 우주선이야 막 이럴 정도로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쯤에서 잊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매니저님. 네. 그러면은 좀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큰 폭의 더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달리고 있던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열을 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갈등이 되네요, 이쯤에서는. 저도요. 네. 여러분 거의 매주 반도체가 주제에 나올 때마다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엄마 아빠 다 달아. 맞아요. 예, 아니 오늘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우측 하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시장을 서로 뺏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지금 앞에서 전방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HBM 쪽에서는 아직 SK가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HBM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회사이지만 이제 HBM도 이제 3E로 가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조금씩 이제 양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네 서로 좋습니다. 엄마도 그게 다 좋고 아빠도 반반. 좋고. 반반 사는 겁니다. 그럼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선택을 하고 아빠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안에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빠른 수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CXL 안에서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네. CXL 관련주들을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가온칩스도 16%나 하루에 급등을 네. 이뤄냈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좀 이 종목을 사면 두 자릿수 낼 수 있겠다 하시는 기업 있을까요? 오늘 큰 부담을 주십니다. 자, 일단은 이게 저희가 CXL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건데 솔직히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네오셈이라든지 맞아요. 엑시콘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테스터라든지 검사 장비 쪽은 엑시콘이랑 네오셈이 나눠 갖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IP 쪽에서 유일하게 IP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컨트롤러 만들 때 필요한 IP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TLB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CXL 관련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회사의 PCB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오셈, 엑시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PCB 관련된 종목인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워낙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고 저 안에 내용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제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그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지원 아나운서 보내드리기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왜 이렇게 당황하는 척하세요? 되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 보여드릴게요. 좋은 소식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야 며느리 삼고 싶어요. 박지원님 며느리 삼고 싶어요. 근데 이 밑에 멘트가 너무 웃겨. 저희 아들 멋지고 재산도 많습니다. 야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런 거 우와. 어떨까요? 토토주스 최초로 소개팅을 같이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면요. 문자번호 샵에 2034로 본인의 연락처를 주시면 어떻게든 저희 제작진과 상의해서 검증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명 보내네. 시집 보내네. 축하드려요. 잘 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 우문 현답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